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제 우리는 항상 투자를 염두할 때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네. 이 하락장에서도 힘을 잃지 않을 이런 투자처를 좀 물색해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 네. 있으면 내가 갖고 싶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락장에서도 힘을 잃지 않을 그런 투자처가 있을까요, 소장님? 하락장에서 사실 버틸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점 커질 네. 그럴 투자처가 있다고요. 네. 그게요? 네. 그게 뭔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 예. 네. 참 많이 컸네요.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그게 않을까요? 뭐예요? 바로 재건축. 아, 재건축은 재건축. 시간이 갈수록 금값이 돼가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네. 금값보다 더 비싸죠. 네. 네, 정말. 이 재건축은 이 하락장에 와도 네. 꿋꿋하게 그 힘을 잃지 않지 않을까. 그럼 재건축이 왜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재건축을 되면 네. 신축이 될 거니까. 그렇죠. 신축이 될 그러니까 거니까. 재건축의 핵심은 신축으로 변한다는 거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네. 굳이 신축으로 변하는 거 말고 신축으로 지금 좀 있으면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은 이미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재건축, 신축은 싸요? 그러니까 재건축, 신축은 네. 비싸죠. 하지만 내가 재건축 될 걸 살면 그거보단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재건축을 눈독 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의 재건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재건축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전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재건축이 이제 하락시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눈빛이 벌써 너 꼭 이해해라.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신축으로 되는 거가 이제 사실은 그 호재잖아요. 네. 신축으로 되는 거에 대한 호재인데 그러면은 재건축으로 신축을 변하는 것과 그냥 신축으로 새 아파트로 그냥 들어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별로 차이 없어요. 그래도 얘가 좀 더 새 거잖아요. 아니 얘도 신축은 얘도 똑같이. 신축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얘네들이 미분양이 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하락장이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로 변할 이것들 있잖아요. 분양하는 것들. 얘네들도 미분양 확률이 많아지거나 얘네들의 분양가에서 피가 안 붙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얘가 굳이 호재거리가 되느냐의 문제. 하락장에서 네. 재건축이 신축이 된다 하는데 그렇죠. 이미 신축도 미분양에 나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호재가 지금 안 될 수도 뭐냐면 있다.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네. 신축이 되면 무조건 좋다. 좋지. 그러면 신축이 되면 무조건 좋으면 미분양이 왜 나냐? 미분양이 나는 거는 다 신축이거든요. 네. 신축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리는 게 미분양이잖아요. 네. 미분양이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신축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왜 이게 호재거리가 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재건축들이 신축으로 될 기대로 인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신축도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면 2008년, 9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서울 신축들이 다 맥을 못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조합원들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 재건축 사업 있죠. 네.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끔 다 마음이 모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분양하는 물건이 잘 팔릴 거냐. 그 전까지는 무조건 분양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높았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잘 팔릴 거냐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팔리는 거였는데 네. 이제 하락장에 오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그게 고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팔리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갈지요. 그런 게 이제 미지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또 있어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자,
아주 옛날에 갖고 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갖고 있죠. 근데 상승장에서 보면 옛날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팔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갈아타기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재건축 가격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를 네. 음마아파트를 지금 신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23억, 24억, 뭐 20, 이런 가격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두룩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이게 새 아파트로 될 거를 기대한 기대 가치가 이미 구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변하면 조금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하는데 이미 높아진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양가가 이 내가 들어왔던 신축 가격보다 훨씬 높지 않으면 조합원은 이 사람은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들어왔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가격도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네, 계속 기대 가치가 높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늦게 들어왔던 사람 그리고 미입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자기 원금이 돼요. 자기 원금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앞으로 분양해야 될 물건들의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낮으면 조합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후반기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기 전은 어쨌든 폭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의 사람들의 분양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근데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 안 팔립니다. 그럼 우리 분양가는 이거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자, 건축비라든가 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니네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걸로 바뀌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네. 조합업은 내가 들어갔던 가격보다 수익이 나야 되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 네. 건설사는 일단 이게 팔려야 되는 게 그렇죠. 팔리고 중요한 거는 건설사는 지어주고 여기서 지어진 비용을 빼고 마진까지 포함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분양하는 물건이 팔리고 사실은 팔리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조합원들은 자기 돈 내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돈 내는 걸 싫어하는 거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떠넘기는 게 뭐냐? 일반 분양인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비싸게 잘 팔려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건설사는 이제 안 팔리면 니네 이게 위험으로 남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이 낮춘 금액은 다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합 설립하는데 이제 진행을 할까요, 말까요? 조합원 투표를 할 때 이게 찬성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걸리는 부분이 사업성이 약해져요. 사업성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새 아파트로 변할 기대 가치가 약해진다라는 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기대치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다른 새 아파트들도 안 올라가는데 얘만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들이 이제 주변에 널려 있게 돼요. 하락 시장이 되면. 그러면 이때 새 아파트도 변하더라도 얘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멈추고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됐던 거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네. 그럼 분양하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하는 물건이 가격이 확 낮아졌어. 그러면 문제는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왔던 비용, 내가 샀던 수익 비용, 거기다 추가 부담금, 이것저것 다 더해서 그게 나오면은 내가 이제 이게 수익이 나냐, 아니면 손해가 나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걸 더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그럼 이때부터 파는 사람이 늘어나겠네. 그러네요. 이 생각했던 시작 출발점이 이 재건축이 신축이 될 거고 네. 신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시작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그게 아예 다 틀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상황이 다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에 전제했던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전제가 네. 옛날 기준에 좋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주변의 새 아파트들도 경기도권역의 새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넘쳐나고 서울에도 이제 신축으로 들어온 것들이 가격이 안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들이 막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으로 된다고 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땐 지금 사서 좀 묻어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락장에서는 모든 전제가 다 뒤바뀐다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위치 좋고 입지 좋고 뭐 강남이고 이런 것들은 버티겠다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모든 물건이 다 떨어져요. 부동산은 그 전체 물건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좀 많이 떨어지느냐 적게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져요. 네, 뭔가 예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외 없이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 네. 모든 것이 다 하락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호재거리가 있는 게 원래 올라가려고 하는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부풀려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껴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게 하락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거품이 꺼지게 되죠.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 많이 올라갔던 거를 제자리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거리를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받아 안고 호재거리는 영원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호재거리를 더 크게 부여를 해서 호재거리가 있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호재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호재라는 것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요. 좋은데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굳이 지금 들고 갈 필요가 있느냐 여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긴 기간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못 버틸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 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길렸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데 뭐 투자처 괜찮은 데가 있으면 그런 데 투자했다가 나중에 바닥권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는 아는데 항상 네. 현금은 들고 있을 수 없고 네. 기다리긴 힘들고 그런 거죠.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외는 없다. 네. 그렇죠. 정도의 그러니까 차이만 전제를 좀 잘, 이게 내가 깐 전제가 맞는지 여부를 정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게요. 뭔가 이 전제가 틀렸나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결과만 우리 중요시하지 진짜 전제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 하락장에서 내 돈을 지켜줄 투자처를 찾았나 싶었는데 네, 오늘은 아니었고요. 네, 다음 기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